반갑습니다.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를 말하자면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공부로서 수양연구를 주체 삼아 상시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며 상시훈련법은 동할 때 공부로서 작업지사를 주체 삼아 정기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되나니 이 두 훈련법은 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제세 출세의 공부인에게 1분 1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이 되나니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은 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제세인, 우리가 보통 세상에 처했다 할 때 제세죠. 이 제세인 상시, 이게 제세 때가 상시라는 거죠. 제세인 상시와 출세, 세상을 이제 이렇게 벗어났다 할 때 이 출세인 정기의 공부인에게 1분 1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로, 한마디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은 동정일녀의 공부법이라는 것입니다. 동정 간에 떠나지 않는 공부법이다. 이 공부법의 다른 표현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기훈련법은 정할 때 수양과 연구를 주체 삼아 상시공부의 자료를 준비하고, 상시훈련법은 동할 때 작업지사를 주체 삼아 정기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부로 서로 바탕이 되고 도움이 되게 하여, 자, 상시훈련 때인 제세나 정기훈련 때인 출세 공부인에게 1분 1각도 항상 떠나지 않고 공부하게 하는 그러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속 나오는 말인데, 제세와 출세는 정기와 상시를 뜻합니다. 출세 공부인은 정기훈련에 참여한 공부인이라면, 제세 공부인은 상시훈련 중인 공부인을 말합니다. 초창기에는 출세 공부인을 출가라고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출가는 정기훈련에 입선한 선원들을 뜻하며, 제가 공부인은 상시훈련 중인 수행자를 뜻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 참 표현이 재밌어요. 출가 제가를 어떤 제도적인 데 가두지 않고, 상시에 공부할 때는 제가라고 말하고, 선원, 이렇게 정기훈련 같은 데 참여하면 출가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는 동정의 관계로 수양과 연구를 주체하는 것과 취사를 주체 삼는 것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 관계는 동과 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고, 수양 연구를 주체했냐, 취사를 주체 삼았냐라는 이 관계로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정기훈련법이 정할 때의 공부를 하지만 정기훈련 시에도 동할 때가 있으며, 상시훈련 시에도 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정으로 나눴다고 해도 이것은 큰 틀로서 나눈 것이지, 그것이 동하는 중에도 정이 있고 정하는 중에도 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봤을 때 정기훈련 시는 정할 때를 중심하고 상시훈련 시는 동할 때를 중심한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기훈련 시에 수양 연구를 주체 삼는다는 것은 수양과 연구에 중심을 둔다는 것이지 취사 공부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일기 주의 조행은 정기훈련의 취사 과목이도, 그러니까 정기훈련에도 취사 과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시일기 주의 조행이 정기훈련의 취사 과목이듯 수양과 연구를 중심으로 취사를 섭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시훈련 시에는 취사를 주체 삼아 수양 연구를 포섭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양과 연구에 바탕하여 취사로 귀결한다는 것입니다. 취사를 중심으로 수양 연구를 섭렵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게 수양 연구가 없이 취사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취사를 중심한다는 것 뿐이지, 거기는 수양과 연구의 바탕에서 취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소태산 대종사는 이공주 수필의 회보 제13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개 제가 공부할 때에는 실행 공부를 주체 삼고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연불좌선이나 경전, 연습 등 수양 연구 공부를 하는 것이요, 전문 입선을 할 때에는 수양 연구를 주체 삼고
실행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게 되나니 제군들은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거든 모든 경계를 따라 육군을 동작할 때마다 실행 공부를 잘 하여 그동안 전문 훈련 받은 효과를 나타내는 동시에 알 수 없는 일과 부족한 점이 있거든 명념하였다가 다음 선에 또 와서 배워가기를 부탁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또한 대종경 수행품 62장에서 대종사 선언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의 이 해제는 작은 선언에서 해제를 하는 것이나 큰 선언에는 다시 결제를 하는 것이니 만일 이 식을 오직 해제식으로만 아는 사람은 아직 큰 공부의 법을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기훈련의 해제가 상시훈련의 결제로 이어지고 상시훈련의 해제가 정기훈련의 결제로 이어지도록 하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정기훈련은 상시훈련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상시훈련은 정기훈련으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시훈련의 자료와 경험을 통해서 정기훈련이 심화되어야 하고 정기훈련의 동력으로 상시훈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정기훈련 11과목과 상시훈련법인 상시운영주의사항 6조, 교당내양시 주의사항 6조, 그래서 그 상시훈련법인 12조목이죠. 이 12조목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실은 정기훈련에 있는 과목이 상시훈련으로 해서 실행되도록 되어 있고 상시훈련의 과목에 했던 것을 다시 정기훈련에서 또 이렇게 심화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정기훈련의 연불은 상시운영주의사항 5조와 관계가 있고 연불 좌선은 상시운영주의사항 5조와 관계 있고 정기훈련법의 경전은 상시운영주의사항 3조 또는 정기훈련의 강연은 상시훈련법인 교당내양시 주의사항의 2조인 감각된 바를 보고해서 이게 감정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강연 등을 통해서 우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고 회화, 정기훈련법의 회화 같은 경우는 교당내양시 주의사항의 1조인 교당에 오고 보면 이렇게 문답하기를 주의해라고 했는데 이런 문답의 다른 상시훈련법의 문답의 다른 표현이 정기훈련법의 회화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또 정기훈련법의 의두는 상시훈련법의 그 교당내양시 주의사항에 그 의심된 바에 해오기를 주의해라.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기타 등등 다 상시훈련과 정기훈련은 상호 서로 그 심화되고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정기훈련법은 전문 입선 공부라고 말하시면서 이 전문 입선인 정기훈련에 힘을 써라 라는 말씀이 대종경 수행품 4장에서 나오는데요. 대종사 선원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문 입선하는 것이 초학자에 있어서는 그 규칙 생활에 혹 괴로운 감도 있고 혹 부자유한 생각도 있을 것이나 공부가 점점 익어가고 심신이 차차 단련된 때에는 이보다 편안하고 재미있는 생활이 더 없을 것이니 그대들은 매일 과정을 지킬 때 괴로운 생활을 하는가 편안한 생활을 하는가 늘 그 마음을 대조하여 보라.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 진세의 어변이 남아있는 것이요 편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점점 성불의 문이 열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관계에서 이 전문 입선인 정기훈련에도 이렇게 힘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고 특히 초학자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고 이걸 통해서 이 정기훈련이 원숙되면 성불의 과정에 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고려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 정기 기간의 훈련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정기 훈련 기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정기 기간을 자기 일생에 있어 스스로 기간을 정해서 확보하는 이런 노력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전문 입성을 인생의 큰 계획으로 삼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기훈련과 이론상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에서 이 훈련의 근간인 이론상의 그 기반이 상실됐을 때의 훈련은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한 우리의 노력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교의 동기에 보면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달리 말하면 이론상에 바탕한 사막을 단련하는 공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정 이론상에 기반하여 수양하고 명명한 이론상에 근원하여 연구하고 공정한 이론상에 근원하여 취사하는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정기훈련법이 법의 훈련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시훈련은 수행을 훈련시키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기훈련의 법이 바로 이론상에 기반한 법이라고 한다면 상시훈련의 수행은 이론상에 바탕한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기훈련이 되었든 상시훈련이 되었든 다 이론상을 채받아서 사막을 단련하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론상 이 자리로 정할 때인 정기에 11과목을 훈련하는 것이며 이론상인 이 자리로 동할 때인 상시에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양시 주의사항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동정이 없는 동의라 할 것도 없고 정의라 할 것도 없는 자리에 바탕에서 동할 때 동하면서 동할 때는 분명히 동하면서 이 동하는 중에 동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할 때 정하면서 정에도 매이지 않는 공부를 해라는 것입니다. 정기훈련뿐만 아니라 상시훈련도 이론상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정산종사의 말씀에 따르면 연불좌선도 이 이론상인 이 망상 없는 곳인 이 이론상으로 오롯한 마음이 되게 하는 그런 주의 공부이며 일기를 한다든지 유무념을 대조하는 것도 이론상에 반조하는 실행 과정이며 응용하기 전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하고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고 응용한 후에 즉시 대조하기를 주의하는 상시응용 주의사항 1조, 2조, 6조도 다 이 대도인 이론상을 대중하는 공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경전법규 연습 그리고 의도 연마도 다 이 이론상에 바탕한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교당리왕시 주의사항에 있어서 문답이 되었던 감정 회오가 되었던 모든 공부가 이론상에 기반한 사막의 문답 감정 회오가 되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공부가 정로가 된다는 것이죠. 만일 이론상이 없는 문답 감정 회오라면 그 공부에 기반이 없어서 결국은 나중에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확고함이 없다는 것이고 길에 정확한 정로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할 때도 이 훈련법은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여 사막을 수행의 강령으로 밝히는 공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기훈련 11과목도 이론상에 바탕하여 사막을 단련하는 공부이며 상시훈련 12조목도 이론상에 근원하여 사막을 단련하는 공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관계의 공통점은 바로 이론상에 근원한 사막 공부라는 것이 공통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틈 교무였습니다.